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행 주강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종래 뇌 과학자들은 뭘 많이 얘기했는 거 아니요? 뇌의 어떤 그런 기능 같은 게 젊을 때 어떤 절정기에 올랐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뭔가 퇴화된다. 그래서 뭔가 하니 뇌 기능이 약화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학자들이 점점 연구하고 보니까 이와 같은 과거의 종래 학설들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뇌가 중요한 건 다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고, 물론 뇌 기능이 약화되고 뭔가 나이가 들면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가 꼭 생각할 게 태어날 때 여러분 여자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폐경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한 달에 보통 그 배란기 때 말이죠. 나오는 그 난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그런 양상을 꾸준히 보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뇌 세포가 뭔가 리미트하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씀에 따라서 이 두뇌의 어떤 능력 같은 게 기억력이나 뭐 이런 추리력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두뇌가 점점 마음씀에 따라서 뭔가 원숙해지고 어떤 그런 상향곡선을 그린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렸을 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치는 것도 이른바 말하면 뭐죠?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거나 뭐 추리력이 좋아야 된다거나 비교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외우고 암기할 게 많고 새로운 세상, 이 세상에 나와서 온통 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외우고 많이 대화해서 뭔가 저장을 해놓거나 이런 양상을 띄어야 되는 그런 두뇌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뭐 외워야 될 거, 풀어야 될 거 이런 문제 등등이잖아요. 교과서 같은 것도. 그러니까 공부해라는 게 거기 가다 뭐 암기와 푸는 거 이런 게 대종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비교적 맑으니까 책도 외워야 되고 뭐도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것도 외워야 되고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 그런 걸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남들도 보편적으로 다 외우니까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 구구단 뭘로 만들어요? 기억니은디귿 각야곡여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참 이 우주는 오묘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다 깃들어 있다고. 이 세상에 나와서 우선 우리가 수득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거야. 각야곡여 A, B, C, D 1, 2, 3, 4 구구단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방정식 일반적으로 말이죠. 한 나라에 살면 지리나 역사 그 나라 국민으로서. 근데 이게 어떤 시점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가면서 이제 어스비슷한 사람이 잠깐 뽑혀가지고 직장 생활하게 되잖아요. 또 학교 생활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펼쳐지죠? 이른바 인간 관계라는 게 형성되니까 관계 속에서 또 배우는 그런 어떤 세계가 감정적인 문제랄까?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사회성이란 또 다른 어떤 그런 능력이 함양이 돼야 돼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어때요? 감성이 풍부해지고 이 지금 말이죠. 이 지금 레포트에 보면 뇌 기능엔 절정기가 없다 이런 레포트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데 미국의 박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쭉
이 보스턴의 그 MIT 매사추세츠 그 병원에서 보면은 한 20세 미만 안팎에는 단기적인 기억력이 가장 좋아진다. 25세 안팎까지.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점점 또 다른 상태, 감정이 풍부해진다. 40대 50대까지가 감정이 정적인 인정이랄까, 인간사의 어떤 그런 품성이랄까, 인간관이랄까, 감정이 풍부해지는, 젊을 때하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이가 들고 점점 이렇게 두뇌가 퇴화된다는 그런 측면하고 달리 이른바 뭐냐면 통찰력이 깊어진다. 지혜가 이제 지식이 아니라 뭐라? 지혜로 자꾸만 이게 뭔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우고 암기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 부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힌 게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점점 나이가 들면 이른바 통찰력이 깊어지고 이른바 가장 그런 crystallized intelligence라고 해서 CI라고 하는데 이른바 6, 70대가 되게 되면은 그 인간의 어떤 그런 통찰력의 어떤 그런 그 깊이가 남유다르는 거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있어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 저민이란 박사는 뭔가니 뇌 기능에는 어떤 특수한 절정이라는 게 없다. 계속 외우고 암기하던 것이 점점 뭔가 감성이 풍부해지고 통찰력이 풍부해지고 이렇게 점점 나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뇌 기능은 또 다른 차원으로 계속 나아간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셔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른바 바가바라는 선인에게 가서 뭘 공부했어요? 감각의 극복. 먹고 마시고 즐겨 사랑하는 이런 걸 이겨내. 덜 먹고 덜 입고 덜 뭔가 하여간에 감각을 이기는, 그러니까 가시덤불에서 자고 좋은 그런 거. 우리 수행자들이 무슨 태백산 망경내 밑에 영하 막 그냥 막 떨어지고 그런 데서 훈도시 같은 옛날에 일본 사람 텐트 하나 걸치고 그냥 좋은 데 그냥 가서 앉아 있고 바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고 몸부림을 친다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감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랄라 칼라바라는 스승의 문관이 감정의 극복이에요. 감정. 사람이라는 게 정이 있잖아요. 이 정이라는 영역은 외우고 암기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뭐 이래 가면서 말이죠. 뭔가 정의 세계가 또 있다니까. 다른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가다 보면 또 뭔가 하니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통찰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경륜이 있어지고. 그 마음, 이 두뇌 능력이라는 게 어떤 외우고 암기하는 것만 가지고 뭐 절정이다 아니다 이런 판가름할 수가 없다. 그런 연구 결과를 유명한 잡지에다가 세계적인 뇌 잡지에다 발표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외우고 암기하는 건 머리가 맑아서 그러지만 감성 EQ란 말도 감성이 풍부해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가 되는 가운데서 뭔가 아니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지혜가 자꾸만 증장되고 통일장이 형성된다니까. 그 정말 참다운 공부는 뭐 융합이란 말만 있어요. 통섭이란 말도 많이 쓰고 저는 항상 하나란 말을 많이 써요. 정말 가만히 보면 이 우주 만상이 전부가 다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어제든가 언젠가도 법회 때 그런 말씀이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무슨 생물학자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옥수수하고 사람의 이거 참 웃기는 거야. 옥수수의 유전자나 사람의 유전자나 똑같다는 거야.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하나의 DNA에서 모든 게 변형돼서 옥수수나 늑대나 원숭이나 다 같대. 조금씩만 다른 거야. 마음이 다르니까 늑대가 되는 거야. 마음이 잔혹하고 감성이 풍부하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짜증 부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뭔가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저렇게 또 찌그렁 방탱이로 말이야.
늑대 사춘처럼 살쾡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벌써 딱 얘기하니까 얼굴 숙이는 사람이고 살쾡이 비슷한 사람이야. 뭔가 하여간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 따라서 DNA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 그 조사한 걸 보니까 재미나게 얘기했더라니까. 하나의 DNA에서 전부 다 바뀐 거래요. 똑같다는 거야. 마음 씀씀이 따라서 달구도 되고 소도 되고 닭도 되고 마음 따라 사람 되고. 그게 뇌기능 자체도 이게 뭐냐? 참 무상심심미묘하잖아. 젊었을 땐 머리가 맑으니까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암기하고 필요하잖아.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마음이야, 그지? 마음을 뭔가 풍요롭게. 그러니까 서로 뭔가 사랑의 마음. 결국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 사랑과 자비의 산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처음에 뭔거 아니 나오자마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니까 학문에 대한 어떤 사랑 같은 거 책이 학문이라기보다 그냥 외우고 암기해야 될 인간으로서 그 지역 그 공간에 사는 존재로서의 어떤 뭔가 갖춰야 될 게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감성이 풍요로워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승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점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돼.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돼. 자연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지. 이게 전부가 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면 치매라거나 각양각색의 질병들은 바로 뭐냐 유전자 이상이거든. 그게 유전자가 변화된 거. 암세포는 뭐냐 하나의 똑같은 유전자에서 뭐라 이게 변형을 치는 거거든. 유전자 이상 상태가 이상 상태가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 옥수수하고 사람 유전자가 어떻게 같아? 배추 유전자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같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같다는 거야. 약간씩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도 김치 먹었잖아. 깍두기 먹었어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서 녹잖아, 그지? 하여간에 중요한 게 전부가 다 이와 같은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사람들은 그냥 연구 결과만 발표하지만 그 이면엔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 그게 뭐라? 마음이라 이거야. 처음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안이비설시로 색상향비 쪽 찍잖아.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면 그 정보가 그 다음에 분석이 되면서 저 사람은 뭔가 아니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또 다른 어떤 차원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많이 synthesize, consensus 이런 말 말하면 그런 정보를 다 모으다 보면 거기서 뭐라 저절로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고 대자연 그 다음에 점점 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라 통찰력이 깊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럼 독소가 생겨.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뇌과학이라거나 자연과학, 생물학이나 이런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러잖아요. 인문학 그러잖아.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 마음에 뭐 종교와 과학이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적인 과학 3차원적인 과학은 과학이지만 4차원, 5차원, 6차원에서는 눈에 안 보이거든.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세계도 그것이 뭔가 아니 3차원, 4차원, 5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과 4차원이 전혀 별개 5차원과 6차원이 전혀 별개 이런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거기도 인과가 다 있고 초과학적 그러니까 종교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음의 과학이라고 불러라. 초과학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데아를 깔고 우리가 종교를 대해야지만 종교가 언제나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 뭐 있다고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볼을 잘 써야 돼. 마음볼을 심볼을 잘 써야 돼.
부자가 되려면 뭐라? 마음볼 똑바로 쓰는 거, 똑바로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잘 써야 돼. 다 이게 마음은 모든 일 으뜸이로다. 마음은 주인되어 모든 일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뭐라?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그러하리라. 흡사 뭐라?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도 같이.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뭐라?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도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있잖아. 정말로 하나가 되는 마음. 이 하나가 되는 건요. 제가 천체 물리학을 보다 보니까 태양이 저렇게 커져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지구는 이렇게 빛을 받아 살고, 목성은 태양이 되다가 말았고 이유가 다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이 호갱 운석 날라오지, 그지? 막 날아다니는 거야 이게. 그럼 날아다니는 게 서로 탁 붙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게 충돌하는 거잖아. 그럼 충돌을 빵 하게 되면 뭐지? 폭탄이야 이게 서로. 어마어마한 열이 나오니까 뭐라 탁 붙어버린대 그게. 열이 나오면서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한 열정이 있으니까 붙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계속 붙다 보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붙으니까 이것도 붙고 저것도 붙으니까 활활 타오르는 거야 되는 거야. 커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활활 타오르니까 강한 인력이 되면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이 포획이 돼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인력. 그 이 지구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린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가 24시간이 너무 똑같이, 그지? 몇 년 만에 조금씩밖에 안 틀립니다. 아주 일정해요. 근데 이게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지구의 시간이 일정한 게 달의 영향이래. 놀라운 거라. 날아가던 달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튕겨나가다 보니까 지구가 엉망진창으로 이레귤라 바운드 지구 막 돌던 게 딱 멈춰버리 일정하게 돌기 시작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달의 영향력이래요. 너무 멋있지. 그러니까 달뿐이 아니라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 목성 같은 건 이른바 위성이 많거든. 그것도 부딪히다 몇 개 땅땅땅 부딪히니까 멈춰가지고 지금 일정하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가 갖춰지고 은하계 우주가 갖춰졌대. 그러니까 태양 같은 건 막 엄청나게 막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뭉쳐져가지고 돌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렬이 있어야 돼. 그냥 밍밍하게 살아가지고는 이게 무슨 커지질 않습니다. 해처럼 되지 않아. 정열적으로 살아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엔 외우고 암기하는 꼴이었다가 점점 가다 보면 통찰력이 깊어지고 점점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참 묘해. 그 처음엔 사랑을 하더라도 감각적인 사랑을 했잖아. 감각적인 사랑. 그 다음에 정으로 산다 그랬잖아. 필리아, 에로스 필리아.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해야 게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종래 과학이 많이 달라진 거야. 뇌는 28세가 되면 절정기가 돼가지고 뭔가 세포가 자꾸만 소멸돼가면서 그런데 또 다른 차원으로 통찰력이 깊어지니까 나이가 들면 건망증은 좀 심해질지 모르겠지만 모든 거의 판단력은 원숙해지고 또 다른 차원이거든. 기억력은 좀 약해질지 모르겠지만 판단력은 정확해지니까 어르신네들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외우고 암기하는 것과는 좀 패턴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원숙한 사람들은 원숙한 사람들이 또 그 경륜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문제가 이게 시스템 따라 차례차례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압축 성장을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나이가 지금 60대, 70대 이때는 전부 다 마음 닦는 것보다 냉정하게 생각한다. 마음 닦는 것보다 돈, 부동산 투기, 그지? 막 흘러니까 뭐 주식, 뭐 공부를 별로 하질 못했어. 무슨 공부? 마음 공부를. 마음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결과 자살자도 많고 돈 하다 보니까 이른바 두뇌가 우리 명백히 우리가 생각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두뇌가 이렇게 이른바 A 단계, B 단계, C 단계로 진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얘기를 젊은 친구들이 안 듣는 거예요. 니 강내 강 말이야. 하는 짓이 똑같은데 뭘 어쩌고 저쩌고 그래.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별로 쓰잘데가 없는 거거든 이게. 아버지 엄마도 하는 짓이 보면 전부 다 그동안의 물질이 잘 살아보세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이데아가 정치인들의 이데아, 이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한 대로 아카데미아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게 두뇌가 말을 하잖아, 그지? 외우고 암기하는 걸 감성골, 그 다음에 통찰지가 깊어지고 이렇게 온통 짧은 시간 내에 딜이 없다. 그냥 막 돈이면 줘야 뭐 물신숭배 뭐 공단 막 만들고 딜이 없다. 경제개발국 개공개념계 가서 하다 보니까 돈 하다 보니까 어때? 전부 다 나도 똑같다 보니까 두뇌가 뭔고 하니 마음이 제대로 둬야 되지 않고 품성이 둬야 되지 않고 인품이 둬야 되지 않도록 그냥 늙어버렸어. 정신적으로 아니 제가 보기에 분명한 사실이 애 늙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 마음을 닦고 공부해야 될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알겠습니까? 이 뇌 기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단계적으로 뭔가 나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자명하다. 마음을 갈고 닦고 정말로 아들 딸들에게 어떤 어버이가 될 것인가 하는 걸 진짜 이제 사회 문제는 뭐라? 어버이의 문제거든. 아버지 어머니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봐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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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오늘 이렇게 스님을 뵙고 법문을 듣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송파 지역에서 지역 일도 맡고 있고요. 그럼 이제 법당 봉사를 하고 있는 헤어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스님께서 오늘 나이에 따른 뇌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우리 불교에서는 근기라고 뭐 네, 말하지 않습니까? 네, 가까이. 근기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 낮은 근기의 사람도 노력을 하면 높은 근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네, 박수로 말하세요. 네. 불교에서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제가 잠깐만 진짜 뭐 정말로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왜냐면 잘 안 믿으니까 나도 어떻게 믿게 해야 될 거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신데도 처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뭐냐면 불교 대학이나 이렇게 입학해서 이제 오신 분들 공부하는 분 보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지 그지? 근데 깎아중들이 하도 이제 법회라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하나 있어. 닦인 사람과 닦이지 않은 사람들이요 눈빛이 달라. 이렇게 보면 똑같은 눈인데도 여러분 있죠? 뭐 눈을 이렇게 뭔가 하여간에 눈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눈으로도 말해요 이런 거 찍으지. 벌써 딱 와서 들을 때 처음에 딱 꼭 살쾡는 것 같아. 딱. 부처님 법문도 자꾸만 들어야지. 진짜의 정말을 할 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고 그런 말이 많이 안 나올 땐 술술 잘 맥힐 땐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세계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다 보니까 미심쩍은 게 많아요. 솔직히.
종교라는 게 이게 무슨 뭐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맹탕 다 보이지 않는 건데 마음이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제 잘 믿기지 않으니까 이 들으면 그런 귀가 열려. 자기가 체험해 보면 오 그래 종교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도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영험을 선몽을 받고 한번 체험해봤다. 야 이거 뭐 있잖아.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뭐 있는 걸 참 오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있네. 이래버리면 사람이 휙 가다 가버립니다. 그땐 뭐 콩으로 맺을 수나 팥으로 맺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종교 체험이 중요해요. 근데 아무런 체험 없이 와서 딱 그러면 맨 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지. 저거 뭐 쳤다고 소리를 다 해. 왜냐면 매일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라 전부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잘 먹힌 게 돈 얘기. 이런 것만 눈이 반짝반짝 난리가 납니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뭐 음악 얘기 뭐 눈기 코용으로 그 감각적인 것은 빨리빨리 먹히는 거죠.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고 뭐 보이지 않는 색이 뭐 이런 얘기 해버리면 발버둥을 치며 졸아버려요. 취미가 없어 흥미가 없지. 그게 진짜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 들으면 자기가 종교 체험을 하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강남에 처음 와서는 참선을 시키려니까 이게 잘 안 맥히더라니까. 이건 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심 가지고 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심 대신심이야. 지광 스님을 믿고 부처님 믿고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시킨 대로 하니까 그게 되는 거지. 이게 신심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와.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가르쳐야 불교 산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르치다 보니까 불교대학이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 그건 뒷전이었었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무턱대고 쉬우니까 기도시킨 거예요. 내일의 문은 뭐라? 기도로 열린다. 새벽기도 그냥 불이 나게 매일 나와서 목탁 수십 개 깨뜨리면서 그냥 기도라면 영험이 체험이 되거든. 선몽이 오거든. 그렇게 몸과 마음을 갈고 따고 같이 간 인간들 때문에 같이 걸어온 인간들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선몽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 뭐 진짜 미래가 있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몽을 받은 사람 또 꿈에 지광 스님을 뵈면 꼭 좋은 일이 있거든. 있다고 얘기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진짜 스님이 나타나는 게 좋은 거거든. 선몽이야 그다. 스님 꿈에 나타났는데 우리 아이가 합격했어요. 뭐 스님 꿈에 나타났는데 손주 봤어요. 뭐 그런 얘기가 뭐 비일비재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기도를 악을 쓰고 막 시킨 거예요. 몸은 좀 가루가 되고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은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귓등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득 악은 문견 득수지 이렇게 가는 거야. 백문이 불여일견이거든. 이른바 말하면 뭔가 많이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스님들이 막 떠들어. 아니 기독교나 카톨릭은 뭐 없잖아. 그냥 막 떠드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말. 그래 안 그래요? 떠들어 제끼면 자기들이 기도는 자기가 하면서 뭐라? 그러면서도 기독교나 카톨릭이 저렇게 번성, 이슬람이 저렇게 번성하고 난리법석 치고 있잖아. 떠드는 것만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처음에 참선 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거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설명을 해줘. 그 이론을 이러면 딱 몸에서 뭔가 체험을 딱 하고 나면 미세한 그 쓰라고 그러는 내가 미세한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하다 보면 몸에 그게 전기 공기의 일부가 전기라고 그랬지. 전기는 강하잖아요. 내 몸에도 신경전류 전류가 신경 이른바 경락이 기혈이 미세한 전기까지 그게 다 그 회로가 다 열리고 다 미세한 변화가 모이고 쌓이면서 합장을 딱 하더라도 벌써 이게 기가 모이거든요. 기가 모이면 뭉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뭉치면 뭐지? 몸에서 기가 점점 떠야 되거든. 하나가 되면 뭐라? 하나는 우주로 떠야 되는 거야. 이 몸에 있지 않아. 무겁잖아 이거는. 떠야 되는 거야 이게. 통로를 향해 떠야 돼요. 떠야 돼. 그러니까 뭐라? 하나가 되려면 몸도 물이니까 가라앉혀야 돼요.
그 명경지수 같은 게 이게 마음이 명경지수 같다는 게 몸이 명경지수 같아야 돼. 움직이지 않고 좌선을 꼼짝 안 하고 앉아 있고 몇 시간 동안 뭐 꿈틀꿈틀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몇 시간씩 앉아 있고 이걸 우선 작업을 하고 하나의 통로를 다 열어내니까 회를 다 모아야 되고 이 원리가 똑같아. 하지 않으면 내가 암만 지광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뭐냐면 자꾸만 뭔가 아니 듣게 만들어야지. 기도를 오랜 세월 기도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되는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부처님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그동안에 많이 이겨봤잖아.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꾸만 마음자리 따라서 두뇌도 바뀌어져 가는 거야. 정이 깊어져 가고 통찰력이 깊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은 왜 하근기냐? 아직 하나의 세계, 부처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뭐죠? 아직 성숙이 안 됐어. 그러니까 미심쩍고 그 오장이라고 하는데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고 껄떡거리고 혼침이 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질내려고 짜증 이른바 탐심 욕심만 많고 이게 말이죠. 하나의 세계에 자꾸만 들어가게 되면 어떠냐? 하나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의 힘이 들으니까 마음이 푸근하거든. 마음이 푸근하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가 되고 고차원이 되면요 사람이 점점 뭔가 달라져요. 근데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꾸만 감각적 표면적인 인간이니까 이른바 말하면 천박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럼 육군이라거나 감각의 노예가 되고 외부 세계에 치우치게 그런 걸 하근기라고 그래.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똑같아. 오늘 두뇌도 뭔가 아니 감각 처음에는 이제 외우고 암기하는 거 봤는데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에서 우리 두뇌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만 가다 보면 육신을 이기게 되죠. 감각을 이기게 됩니다.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적게 먹으라고 그러고 저녁에 먹지 말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먹으면 푸드코마 혼침이 오잖아. 식곤증 아시죠? 식곤증? 당장 먹으면 이게 모든 그런 몸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다 모여버리니까 졸음이 오잖아. 많이 먹으면 더 많이 졸지.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아니 참 웃기는 게 보살은 뭐 열지 못하겠어 이런 소리 해버리면 누구나 부처님 말씀인데 누구나 부처님 될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주 실망해가지고 이 보살이 말이야. 누구나가 다 부처님 아들 딸인데 누가 못하겠어. 다 알 수 있는 건데 다만 뭐라 시간이 걸릴 뿐이겠죠. 이제 그동안에 기도가 모자라고 이렇게 보면요 법당에 나와서 간부를 하고 한다더라도 기도가 좀 부족하지만 또 성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다 하더라도 뭔가 아직 기도가 모자라고 공덕이 모자라면 이게 부처님은 다 아세요. 이 사람이 하근기인지 중근기인지 상근기인지. 그리고 한 번 또 넘고 난 다음에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들 문을 열고 난 다음에도 사선 8정 9차대정 상수멸정까지 가려면 한참 가셔야 돼요. 이게 전부가 다 물질의 세계에서 점점 하나의 세계로 가는 그런 단계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노력하시면 정진하시면 누구도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박수로 맞으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고맙습니다. 39기를 졸업한 김명음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항상 스님 법문을 네. 열심히 듣고 살아가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네, 씩씩하게 잘 질문하신다. 예, 주변에 보면 어. 가정 형편도 넉넉한 편인데 사회인으로 걸어온 길도 비슷한데 나이 들수록 여유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더 조급해하고 더 자주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네. 예, 살아온 환경이 비슷한데 네. 어떤 마음의 차이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하시다. 박수로 맞으세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저보살님 질문하니까 정말 우리 친구 생각이 나네요. 학교 다닐 땐 똑같이 다녔잖아요.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로 뭐냐면 대기업의 한국의 재벌기업의 사장까지 했어요.
그 회사를 위해서 정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돈을 많이 받고 나와 살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잠깐만 정신적으로 상담을 해요. 뭐 그런 큰 대기업의 사장을 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지금도 얘기한 거 맥락이 똑같으네요. 여러분 진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발전의 단계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뭔가 하니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물신숭배,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60년대서부터 80년대 20년간 산업혁명을 했거든요. 서양에서는 200년 전에 한 거예요. 몇백 년 전에 한 거야. 20년 만에 세계 10위 전쟁 끝나고 엉망진창이 된 나라, 세계 최빈국, 수백만 명이 죽어버리고 이런 나라가 20년 만에 천지개벽을 해버렸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얻은 건 있지만 뭐라? 잃은 게 너무나 많아요. 부증불감이야. 뭐 좋은 점도 많고 그랬지만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좋지만 인간의 품성이 물질이 너무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말을 못해요. 모두 거기다 쏟아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모두 돈 버는데 모든 걸 총력을 다하니까 마음이 뭔가 하니 개량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말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불감증 같은 게 오는 거고 그냥 막 때려 막 성수대교 같은 게 막 오는 거고 막 뒤엎다 막 그냥 빨리 콰이콰이 그냥 막 빨리 속도 좋은 막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좋지만 하나는 나쁘지만 우리 친구 얘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난 깎아중이잖아요. 저도 뭐 능인선언하고 부지런히 살긴 했습니다만 그냥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마음을 다루고 살았으니까 어쨌거나 간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능인선언도 커 나오는 과정 가운데 아주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죠.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고 살고 부처님 말씀도 오러 사니까 그래도 뭔가 아니 이렇게 친구를 보면 느껴지는 게 그래 너는 이건 부처님을 했지만 그들은 회사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물론 회사가 나라의 어떤 그런 기여한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나의 인생을 뭔가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을 마인드 앤 바디 마음과 뭐 마인드 앤 메타 물질과 마음 이 양자 완전히 무슨 수행자처럼 살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종교가 또 너무나 뭐라 종교성을 저버리고 물질화되면 그것도 또 뭐라 추락하게 되는 거네. 종교 개혁 같은 게 일어나고 다 그런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종교도. 근데 제가 우리 친구를 보면서 유사한 친구들 쭉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나이가 드니까 아까 저 보사님 질문하신 대로 뭔가 똑같은 길 가져와서 원숙하게 그래도 그렇게 자랐지만 나이가 같지만 그들 마음의 수양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고 기도도 좀 하고 종교 생활이라거나 수행도 좀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으면 훨씬 더 인생이 풍요로웠을 것을 그냥 막 그저 오로지 출세, 회사의 발전 이런 걸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던지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회사를 딱 나오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마음은 애예요. 원숙하지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니까 옛날엔 대회사를 호령하던 큰 게 이제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거야. 쫄병들도 찾아오지 않고 마누라한테 매일 신경질하고 그래서 황혼이혼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직장에 무슨 높은 자리 근무하고 뭐 그치 나이가 그만큼 정년퇴직하면 이제 높은 자리 딱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옛날 싹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방송 복고대통 모신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는 빼놓고 할머니는 빼놓고 괜히 할머니한테 자꾸만 따따붙다 대고 이러면 쫓겨납니다. 그 왜냐면 허전할 수밖에. 그래 안 그래요? 회사를 막 휘두르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들어와서 보니 자기 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마누라는 들을 것 같아? 마누라는 들어요? 옛날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들어왔으니까 꼴 보기 싫으면 안 봤으면 됐잖아. 에라 나가 빨리. 근데 이제 매일 삼식이가 돼가지고 말이지. 이제 삼식인지 안 돼 이제. 삼식인지 안 돼. 나가서 지가 어떻게 가서 라면이나 끓여 밖에 나가서 살든지. 그 자유롭던 아내가 이제는 24시간을 같이 있다 보면 진짜 질식할 것 같잖아. 못 살아요. 거기다 나이가 들면 또 점점 애가 된다 그러잖아. 울산 큰애기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법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우리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요. 그 마누라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들 요즘에 스님한테 자꾸만 가끔 연락하고 한다는데 스님 꼭 좀 얘기해 달라는 거야. 친구니까. 나 정말 집이 같이 있으면 질식할 것 같고 또 나이가 드니까 냄새도 난대. 옛날에 몰랐는데 밖에 나갈 때 뭔데 이제 집 있으면 내가 나간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나간다고 전해주세요 이러더라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복지관 가서 살아야 됐고 복지관 가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관 가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대로 해줬습니다. 내가 메신저인데 네 마누라가 직접 하긴 뭐한 거 보니까 네가 자꾸만 집구석에 있으면 그 나가봤자 말 들을 사람 소리가 돼요.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어울려도 친구들도 완전히 표딱지가 납니다. 그동안에 여유롭게 뭔가 이렇게 어떤 친구는 아주 참 묘한 친구가 직장에 다니면서 서예를 해가지고 나와서 서예 학원을 해. 참, 그 너 잘했다. 상가 한 층 빌려가지고 서예 학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 이 친구는 직장 다니면서 서예를 배우다 보니까 몇 년, 10년, 직장 12년 다녔대. 그거 잘 쓸겠지. 그 애들도 가르치고 방송국에 무슨 뭐 본부장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로. 그래서 서예 뭐 해가지고 오래 하다 보니까 잘 준비한 거죠. 그러면서 뭐 방송연다 요전에 같이 만나서 저녁도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노후 대비를 마음을 여유롭게 좀 하고 여름이 남편의 그런 길을 열어주고 법당에 좀 데리고 나와야 돼.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이 다음에 정말 고생 박살나게 한다. 그리고 법당에 이렇게 나오는 걸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로 생각해야 돼. 법당에 나서 일 있음에 감사해야 돼. 계속 무슨 집에서 신랑하고 복작되고 그러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진짜로. 그래서 젊은 날에 어떻게 그 사람이 인생의 조화, 마음과 몸의 어떤 조화, 수행의 조화 같은 거 이런 걸 충실히 해오고 난 사람들은 이른바 감각과 감정과 통찰지가 점점 깊어져 가지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패턴을 보이는 게 나이가 60, 70대니까 완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돈만 알고 그냥 외국으로 여행만 다니고 그냥 여행이 사업차 여행이야. 뻔찔락해 뭐 그냥 유럽 미국 다니고 그러더니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완전히 뭔가 하니 사장이 돼서 졸업했는데도 전혀 애가 달라졌어요. 야, 이게 정말 그 한국이 그동안엔 뭐 크고 막 이러니까 그냥 돈도 나고 막 그만 다녔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기롭게 뭔가 남편들을 잘 컨트롤하고 해서 같이 절에도 나오고 또 제가 얘기하니까 복고대통을 교인들도 본대요. 교회도 같이 나오고 성당도 다니고 이러면서 같이 노년의 어떤 그런 삶을 대비하고 자기의 인생을 마음을 다스리고 통찰지가 깊어지고 이제 그때는 뭔가 마음이 만나는 서로 동지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슬기를 젊은 날서부터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